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1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수행한 타당성 조사를 보면 팔공산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측면에서 보전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붉은 박쥐와 매, 수달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과 삭, 담비, 하늘다람쥐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포함해서 야생생물 5,300여 종이 서식하고 있고요. 삼봉과 기암, 계곡 등 자연경관 자원도 77곳 분포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지정문화재 30점과 지방지정문화재 61점, 등록문화재 1점 등 문화자원 92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이 팔공산을 관리하면 자연자원 모니터링과 훼손지 복원, 문화유산 지구 정비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팔공산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모쪼록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탐방객 증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5월 24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과 봉화 5도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했지만 낮에는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안동 27도, 봉화 25도 예상되고요.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25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황사 영향으로 답답했던 공기질도 오늘은 조금 회복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머물며 무난하겠고요. 오늘은 마스크 없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출근길 안개만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직거래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상시적 운영이 가능한 농축산물 직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나둠과 섬김은 지역 친환경 농산물과 연계해 안동시 학교 급식 민간 위탁을 수년간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이 이번 직매장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황사가 물러나면서 공기질 회복되겠습니다. 대기 확산 원활해지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아침과 낮 기온도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24도 예상됩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이지만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되도록 그늘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주 대릉원 일대 신라 고분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고분정보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경주 노서동 금관총 보존전시관 인근에 연면적 980제곱미터 규모로 지은 고분정보센터가 오는 6월 말에 개관하는데요. 이 고분정보센터는 고분 밀집 지역은 대릉원 일대에 있는 신라 고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8월 금관총 보존전시관을 개관했는데 이를 계기로 2015년부터 금관총 발굴 복원과 함께 고분정보센터 조성에 들어갔고요. 특히 금관총은 고분 형태로 복원된 천마총과 달리 현대 건축물로 복원된 게 특징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고분정보센터가 개관하면 인근의 보존전시관과 함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신라 고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18.4도, 습도는 77%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과 울릉군이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일명 독도새우로 널리 알려진 도화새우 20만 마리를 울릉 독도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도화새우는 지난해 12월 포란된 어미로부터 부화해 약 6개월간 사육한 전장 약 1.5에서 3cm의 건강한 개체인데요. 자연 적응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선상에서 수심 약 50m 이하의 암초지대에 방류하는 방법을 사용해 방류하고 이후 성장 단계에 따라 서식에 적합한 해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화새우는 독도새우류 3종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 감소 등으로 어획량이 적어 킬로그램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고가에 거래되는 동해안의 명품 새우류인데요. 살이 단단하고 단맛과 감칠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도화새우 방류는 울릉도 독도 해역의 건강한 생태계 보건과 더불어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시 11분 지났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구의원으로 시작해서 대구시 의원을 거쳐서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폭넓은 의정 활동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남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저는 구의원과 이 시의원 지방의원 12년을 거쳤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첫 취임 후에 구정을 살펴보니까 이게 한때는 남구 인구가 한 30만 명이었는데 네. 도시 매각지가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아파트로 많이 떠난 후에 15만 명 이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이 최우선 공약으로 삼아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네.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명품 남구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대구 시민들의 이 허파 역할을 하는 이 천혜 자원인 압산과 네. 또 맑은 물이 흐르는 신천이 있고 지하철 1호선과 이 3호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인 역세권일 뿐만 아니고 영남대학교와 또 가톨릭대학교 두 개의 대학병원 그렇죠. 등이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인프라를 갖춘 정주도시로 반드시 명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 15,000세대 정도가 사업 진행 중이거나 또 철거 중에 있고 또 건축 중이거나 현재 입주 중인 것도 있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함께 또 앞산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남구의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관련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남구 전체 면적 중에 이 앞산하고 미군부대 캠프워크, 캠프헬리, 캠프조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향후 앞산의 이 관광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객 및 방문객 증가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작년에 대구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앞산공원이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이 되어서 대구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산의 서쪽인 이 앞산 발레트 공원의 이 앞산 해넘이 전망대는 해가 지는 이 아름다운 일몰과 동서남북 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대구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 장소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 하늘다리 즉 우리 사랑의 오작교로 합니다. 중앙 하트 이 조형물에 인공지능 AI가 사연도 고백할 수 있는 그렇군요. 또 다른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랑의 오작교를 건너면은 바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이 이 반려견 놀이터와 함께 네. 조성이 되어서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의 동쪽은 이 고산골에서 출발을 해서 숲속을 누비는 멋진 생태 체험 모노레일을 도입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남구는 앞산의 멋진 자연환경과 이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네.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산이 정말 대구 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손님이 네. 오면 네. 반드시 이제 앞산으로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앞산 문화관광 사업을 지역의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안입니까? 예,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은 이 앞산권을 이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앞산 관광자원의 벨트와 및 이 거점이 될 공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 최고의 시설을 갖춘 이 공연장과 가변형 컨벤션 또 그리고 대형 전시장과 주차 공간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앞산 관광자원의 이 중심이 되는 관광 거점센터 및 문화관광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산이 이제 생태 관광뿐만 아니라 또 문화 중심의 관광으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네. 또 남구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예. 네. 또 이분들을 또 위한 사업도 잘 또 꾸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우리 남구는 노령 인구가 25%로서 이 초고령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이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복지 기동단을 운영을 해서 우울감 해소와 또 고독사 예방을 하고 가족 관계가 단절 등으로 인한 이 무연고자들을 위해서 네. 공영 장례로 이 구청장이 직접 상주가 되어서 가시는 길을 외롭지 않도록 무료로 장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 시니어 행복센터를 개소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을 위해서 시니어 공용 일자리 운영과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도 조성을 해서 네.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실내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또 만들었고 요즘 흙길을 네. 맨발로 걷는 맨발대학도 운영을 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더 세심한 복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또 남구에는 대구 시내 8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소방서 건립이 아주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은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남구는 상대적으로 노령 인구 비율도 높은 데다가 네. 전통시장 등에서 지금 각종 이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초동 대응이 아주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8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만약에 대형 화재라도 발생할까 봐 자나깨나 걱정이라는 그러네요. 말씀을 드리고 소방서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좀 감안해서 주민들의 안전하고 또 신속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사실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대구시의 균형 잡힌 이 소방 대응력 구축을 위해서라도 남구 소방서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시기를 계획을 네.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미군 부대 부지 반환도 끊임없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군 부대 이 부지 반환 문제는 남구는 물론이고 대구시와 국방부 또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미군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 부대로 인해서 지금까지 남구 주민들은 70년 동안 이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부지 반환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하지만 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낸 우리 남구 구민들의 저력이 있습니다. 2년 전에 100년 만에 미군 부대 캠프워크 담장을 허물었고 대구시 3차 순환도로 조기 개통과 캠프워크 헬기장 부지 반환을 위해 이 주민들 서명운동 네. 또 탄원서 등으로 3차 순환도로 개통과 대구 도서관 조성이라는 큰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했던 우리 남구 주민들과 함께 차츰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은 반드시 캠프 조지 반환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숙제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도 지금 맡고 계신데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정말 이 대한민국 시장님과 군수님 또 구청장님 228명 중에 제가 회장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전국에 12만 명이라는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시골 군 단위 인구를 볼 때 인구가 2, 3만 명으로 봤을 때 군 단위가 5개나 없어졌다는 사실인데 이 협의회는 지방 분권 확대와 지역 소멸 대응, 지역 균형 발전 과제 등 정부의 이 국정 과제와 발맞추어서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을 안고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 저출생 고령화로 지방이 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열악한 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전 국토 면적의 11.8%가 지금 수도권인데 예. 여기에 지금 인구가 절반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고 대기업 본사 계열사가 75%나 지금 수도권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카드 결제가 우리 서울에서 75%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 정책에 380조라는 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애기 하나 놓으면 3천만 원을 주겠다 하는 그런 공약까지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젊은 청년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또 젊은 부부들의 출산 기피와 지방 청년들이 무조건적인 인서울로 인해서 대한민국 지방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과 대구 시민 여러분, 먼저 구청장으로서 할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켰듯이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률을 제가 3년 연속 SA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의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올해 17회를 맞았습니다. 축제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전 세계 뮤지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지난 19일 막을 올렸습니다. 6월 5일까지 18일간 다채로운 공연과 부대 행사 만날 수 있는데요. 저는 개막작인 영국 뮤지컬 9 to 5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뜨거운 커튼콜 현장 소리와 함께 주인공 바이올렛 뉴스테드 역을 맡은 루신다 로렌스 배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In the musical, I play a working mum, and in the show, she has a lot of musical numbers and a lot of lines to learn. So my initial focus was learning the information. 이번에 맡은 바이올의 역할 자체가 그 일하는 엄마의 역할이었고 공연 안에서도 굉장히 불러야 되는 노래가 많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외우고 바이올렛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9 to 5 꼭 봐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I think the biggest reason the audience should come and see this show is for the wide range of music on offer. You have country music, jazz music, pop music. Yeah, the music that's on offer in this show is unlike any other musical I've ever done.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해요. 뭐 컨트리부터 팝까지 워낙 다양한 음악들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뮤지컬을 봐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I would like to thank the audiences at the end of the show. They stand up and they are doing the hearts with their hands, and we love that so much. That makes us so happy. So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커튼콜을 할 때 다들 이제 기립해서 박수도 쳐주시지만 손으로 이렇게 하트를 해서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워킹맘으로서 이제 루신다 배우가 어떻게 이 역할을 표현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네, 직접 캐릭터를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공연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도 바쁘게 한번 활동을 해봤다고 하고요. 딤플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전희슬 홍보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3년간의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해외에 있는 작품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게 글로벌 축제로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제 해외에 있는 작품들을 조금씩 초청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6개국의 총 19개 작품을 이번 딤플 기간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개막작 9 to 5를 예로 들자면 공연을 관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배우들하고 이제 손 인사를 할 수 있는 하이터치회, 또 팬사인회, 그리고 무대 뒤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백스테이지 투어 같은 공연을 더 재밌게 잘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 딤플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사전에 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신청을 하시면 저희 축제를 조금 더 알차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거리에서 펼쳐지는 공연인 딤플인지, 그리고 올해는 또 한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꼽히는 신영숙 배우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스타데이트, 그리고 9 to 5의 안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연팀에게 직접 안무를 배울 수 있는 시간까지 정말 다양한 부대 행사 프로그램이 있으니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막작인 9 to 5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되고요. 네. 뮤지컬 스타 신영숙 배우를 만날 수 있는 스타데이트도 이번 주 일요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9 to 5를 본 관객들의 소감도 들어봅니다. 달서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제 뮤지컬을 좋아해서 매년 딤플을 이제 뭐 대학생 공연도 보러 가고 초청작도 보러 가고 하는데 이번에도 개막작을 보러 오게 됐고, 아무래도 이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성평등이라던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대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조금 올드한 게 있지 않았나 싶었지만 뭐 배우님들의 연기나 무대나 이제 그런 것들은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이제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와서 다시 처음으로 제가 지금 보게 된 딤플 개막작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동성로에서 하는 만원의 행복을 통해서 티켓을 구매를 해서 보러 왔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삶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수성구에 살고 있는 이종태입니다. 오랜만에 이 활기찬 이런 뮤지컬을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흥미있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후반에 좀 감동적인 내용이 많았어서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었어요. 중간중간에 노래도 너무 재밌었고 성차별을 하는 사장님을 3명의 여자들이 다 같이 복수를 하는 게 너무 통쾌했고 너무 멋있었어요. 다들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오는 6월 5일까지 계속되고요.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애프터 라이프는 특별히 6월 25일까지 열립니다. 관객들이 국내 유일의 뮤지컬 축제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상길이 좀 막혔다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에 팍팍한 살림살이를 이어가는 서민들에게 재앙과 같은 전세 사기를 좀 예방하고 네.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자들이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달에만 경찰의 수사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살펴봤는데 피해 추정 금액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30억 원이요? 네, 동부경찰서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는데 이 남성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동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사들여서 임차인 17명에게 보증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알려 임차인들을 속였는데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남성은 가로챈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걸로 파악됐고요. 임차인 한 명당 피해 금액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북구 침산동 한 빌라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해당 빌라에 입주한 17가구가 15억 5천만 원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북부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인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이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하나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입니다. 중개보조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구 일대의 LH 전세 임대 계약을 희망하는 예비 입주자 3명으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 3,200만 원 정도를 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이제 매물을 올려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서 계약을 맺은 방식이었는데요. 범행 당시 LH 전세는 서류 절차가 있으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 인기가 많은 물건이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주는 게 좋다. 이런 방식으로 속여서 본인 가족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한 사람당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문제를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많아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로 속여서 자신한테 먼저 보내라. 네, 자신에게 보유한 계좌로 이제 송금을 해달라고 유도를 했고요. 또 공인중개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쁜 사람들 참 많네요. 예, 네, 경북에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있죠. 네, 경북 안동경찰서가 어제 이제 그 전세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여성은 안동 예천 지역 원룸 세 채를 운영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5명이고 피해액은 16억 3천여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많습니다. 네,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신탁회사로 넘어간 아파트를 동의 없이 임대해서 전세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들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일 영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5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주 풍기읍 한 다세대 아파트 8가구를 신탁사 허락 없이 임대한 뒤
사기 전세 보증금 7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아파트가 신탁사 소유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적지 않은데 네.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확인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까지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한 전세 사기 건만 확인해 보니까 100건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이제 최근까지 전세 사기 80건을 적발해서 145명을 구속했고 이 중에 6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경북경찰청도 24건을 수사해서 44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북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액은 한 40억 원 정도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대구판 빌라왕이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사건과 종합해 봤을 때 최소 100억 원 이상일 걸로 추산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정의 달 아닙니까? 지금 5월이요. 맞습니다. 전세 사기로 정말 얼룩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피해를 호소한 첫 사례가 대구에 있었다고요? 네, 앞서 대구 사례 설명하는 그 사례에 포함된 피해자들인데요. 네. 북구 침산동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어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여기 주민 피해자들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전세금을 받는 것뿐이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이렇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네. 예, 주민 대표로 이제 한 젊은 청년이 나섰었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해당 다가구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17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모든 가구가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이 신탁 회사에 돈을 빌리면서 분양이나 전세 계약 권리를 이제 넘겨놓고서는 본인이 전세 계약금을 직접 챙겨서 네.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그럼 해당 가구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해당 가구 이제 17가구 주민은 각각 다른 시기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서 입주했지만 이제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있다 보니까 네. 지난 10일 신협으로부터 불법 전입 등에 따른 이제 공매 진행과 명도 소송에 들어갈 거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건물 소유권이 임차인들과 계약한 임대인이 아닌 신탁 회사에 있다는 이유인데 신협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민 대표는 공인중개사도 신탁 회사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고 전문가로 불리는 한국자산공사도 등기부상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순위를 따지기가 매우 편했다. 전문가도 못 찾은 대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 그렇죠. 예, 그리고 애초에 신탁 회사에서 신탁 업무를 제대로 법원에 등록했다면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내용을 본 우리 모두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수익권자 채권 발행 금액이 적힌 일부가 법무사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 전세 피해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피해를 호소를 했는데 요구 사항도 있었죠? 네, 우선 피해 주민들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신탁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금융 지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국회 국토위 이제 국토법 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수정안을 가결한 내용을 보면 임차주택이 이제 경공매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한 소액 보증금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채권자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최우선 변제금은 정부가 해당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인데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만약에 1억 원을 이제 전세금으로 피해를 봤다면 그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대신 대출을 해주고 무이자로 최장 10년 동안 보증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근데 전세 피해금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전세 금액만큼 부채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을 중심으로 이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이제 법안에서 빠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논의 당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선보상할 경우에는 다른 사기 피해를 겪은 사람들과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동안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향후에도 이제 피해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외에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우선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법률 자문과 이자 차익 보전 등으로 이제 지원책을 마련했고 또 이주비 150만 원과 긴급 생계비 100만 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 팀을 신설하고 법률 상담과 행정 지원을 하는 피해 지원 센터도 설치해서 주말에 가동하기로 했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민간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2년간 월세 일정 금액을 보존해주고 이사비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북일보 전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팀이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마을 공동체라고요. 예, 옥포 네. 오픈팀이란 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옥포 오픈이라는 팀은요, 2017년부터 소소한 모임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원래는 옥포읍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함께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했던 분들도 계시고 기업에서 일했던 분들도 계셔서 개개인의 역량이 무척이나 높은 젊은 여성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머니분들이 모이니까 아이들 얘기를 자연스럽게 또 하게 되고요. 그렇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양육 품앗이 활동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옥포읍에 함께 사는 주민들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까라는 고민도 하다 보니까요. 동네 환경 문제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만나다 보니 소통하게 되고 소통하다 보니 함께 해결해야 할 본인들의 문제와 동네의 문제가 덩달아 발견된 것입니다. 함께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이렇게 하나씩 찾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이 확장돼가는 아주 의욕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활동이 활발한 그런 공동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까지 해온 활동들을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저희 대구 마을센터와의 인연도 20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방법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하셨는데요. 저희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 산책을 하며 동네 쓰레기를 치우는 플로깅 활동을 하였습니다. 플로깅을 하면서 모은 재활용 쓰레기로 리사이클링 바자회를 열기도 했고요. 네. 주민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구성원의 수도 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재활용품 리사이클링 교육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것과 함께 구성원분들은 물론이고 동네 주민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아나바다 장터도 열고 매주 수요일마다는 아이들과 함께 플로깅을 계속 꾸준히 하는 등 활동이 확대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계시네요. 현장의 옥포 오픈 팀의 이한솔 대표를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옥포 오픈은 마을의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단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옥포에 사는 누구라도 오픈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9명의 어머니들이 함께 뜻을 모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범위도 환경, 마을, 공동육아, 아나바다 장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수요일마다 플로깅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도도라미 협동조합으로 법인 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옥포에서 시작했지만 공동체 활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도라미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아나바다 장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어머니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옥포에서의 공동체 활동을 싹 틔울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5월 26일에도 옥포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일마다 하는 플로깅 활동인데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다음 세대에게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을 찾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조합원들과 동네에서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플로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활동을 점수로 매긴다면 아직 한 3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고 싹을 틔우는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할 점수는 100점이며 초심 잃지 않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려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씨앗 단계지만 추구할 점수가 100점이다. 포부가 대단하신데요. 네. 대표께서는 아주 의욕이 넘치십니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도 많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옥포 오픈 구성원분들과 만났는데요. 옥포 오픈이라는 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저마다의 바람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팀은 공동의 워크숍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향후 수년간 하고 싶은 활동들에 대한 꿈들을 그리고 계셨는데요. 네. 어머니분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보는 꿈,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꿈,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유 공간을 확보하는 꿈 등 이렇게 보면 다양한 비전들을 이미 문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또한 이제 제가 놀란 것은 이런 활동을 그저 바람으로만 작성한 게 아니라 이러한 꿈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씩 그리고 계셨는데요. 동네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기도 하셨고 아파트 커뮤니티나 맘카페를 찾아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서를 통해서 고민을 했던 것들을 정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의 활동을 사업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마을 기업으로 어떤 설립해가는 과정들도 지금 현재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체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구체적으로 목표가 뭔지 구성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비영리 임의단체에서 시작했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고 다양한 조합원분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일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아나바다 장터를 기획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행사를 기획하면서도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참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노력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지금 재밌기도 합니다. 저희 활동을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어도 그것이 외롭고 힘든 일이라면 지그시 오래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공동체 활동, 환경활동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활동 안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요구를 들으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점입니다. 옥포는 신도시입니다. 대구에서 떨어진 달성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외곽인 옥포에서 어쩌면 우리부터 지속 가능한 마을로 발전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 안에서 더 많은 역량을 쌓고 대구의 중심으로 향해 모두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문화 형성과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의 밑거름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옥포 오픈 화이팅! 옥포 오픈이라는 의미 자체도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다 예, 같이. 주민 누구나 네. 다 참여할 수 있는 옥포읍의 마을 공동체라는 네, 뜻입니다. 발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애먹고 있습니다. 옥포 지역에서의 환경 운동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옥포 오픈 구성원들의 공통된 관심은 이런 동네가 오래도록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최근 이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커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다시 인근의 하원 지역이나 달서구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를 이미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분들이 이곳에서 일자리를 얻기도 하고 생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면 옥포읍이라는 동네가 오래도록 하려고 안고 가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계속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바람이시군요.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플로깅이나 아나바다 장터와 같이 대외적으로 이제 또 밖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하는 거고요. 이분들의 최대 수건 사업으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아지트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이 네. 사실 이분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싶기도 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옥포 오픈은 마을센터의 지원 공모 사업 중에 해보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해보자 사업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사업을 하게 되나요? 네, 해보자 사업은 공동체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하는 한편 공동체 스스로가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 찾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포 오픈은 이미 구성원들이 여러 번 만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여러 꿈들 또 비전들을 만들고 계셨기 때문에 네. 옥포 오픈이 그간 해오지 않았던 가장 하고 싶은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구성원들끼리 한 번도 1박 2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분들과 아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1박 2일 캠프를 건의를 드렸는데요. 네. 마을 공동체 활동은 관계 맺기가 아주 중요한 만큼 구성원들이 함께 밤을 보내며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대구 밖 지역의 캠프를 찾아서 구성원분들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캠프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이제 그런데 아버지분들께서 네. 같이 안 약간은 좀 껄끄러게 있다고 하셔서 네. 이제 일단 어머니분들끼리 이제 서로 먼저. 모이면서 활동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녀온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원센터에서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다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 모두 아실 건데요. 주민들이 직접 그 대구시나 구청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들을 계획해서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올 5월 말부터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 참여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읍면동마다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주어지고요. 이를 동네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대구시 전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 참여형 사업에 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 동네를 살면서 동네 주변에서 필요했던 어떤 시설물이나 아니면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내셔도 되고요. 네. 함께 모이셔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죠. 그렇죠, 필요한 맞습니다. 사업이 무엇인지요. 네,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대구시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 테마별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취업 역량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마존 코리아 이순수 이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채용 트렌드와 전략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장소는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고요. 대구시에 살고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라면 올인원 취업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역사 문화 강좌를 엽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박물관 기류에 입문하게 선정됐는데요. 박물관과 함께 대구 역사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1부와 2부를 나누어 총 40여 회 강연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대구 읍지와 가명도시 대구의 행정구역 변천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구교통공사에서 국가고객 만족도 15년 연속 1위 달성을 기념해 인스타그램 릴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구교통공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대구 도시철도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 14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를 엽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이어오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한 전국 207개 휴게소에서 할인과 선물 증정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요. 세차장 16곳에서도 세차 비용을 30%에서 50%를 할인해 운영합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감사 이벤트가 이용객들에겐 작은 활력소가, 휴게소에겐 매출 향상의 효과를 가져다 주길 기대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곰팡이가 핀 식품을 버리긴 아깝고 먹기에는 찝찝한 적 있으신가요? 곰팡이가 펴도 잘라내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잼, 단단한 과일과 채소, 단단한 치즈, 소시지라고 하는데요. 다만 먹기 전에 곰팡이가 핀 부분을 두껍게 잘라내고 칼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요. 곰팡이가 너무 두껍게 피었다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곰팡이가 피었다고 해서 완전히 섭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꼭 주의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한나였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3개월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올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50년 동안 6월 평년 기온이 1.4도 상승했고요. 7월과 8월은 각각 0.9도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고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는 6개월 동안 내려야 할 비가 단 36시간 안에 쏟아져서 마을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올 여름의 날씨 전망에 우리도 재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